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텃밭 어딘가에서 진딧물이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상추잎을 뒤집어 보셨나요? 고추 새순 밑동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혹시 화분 주변에 개미가 부쩍 많아진 것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딧물은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딧물 한 마리는 한 달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많게는 8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단 며칠만 방심해도 새순 하나가 순식간에 수천 마리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노지 고추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피해율이 52.7%에 달했습니다. 고추밭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옮긴 주범이 바로 진딧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봄이 빨라지고 겨울이 짧아지면서 진딧물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도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앞당겨졌습니다. 우리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진딧물은 이미 새순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비싼 농약 없이 지금 당장 주방 서랍에서 꺼낼 수 있는 재료만으로 진딧물을 단계별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 세제, 마요네즈, 마늘,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것, 진딧물이 처음부터 우리 텃밭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근본적인 예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올봄 여러분의 텃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딧물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 텃밭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진딧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것도 벌레라고 할 수 있나? 너무 작아서 손으로 훑어내면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텃밭을 시작한 첫 해 봄이었습니다. 애써 키운 상추와 고추 모종 한 판을 며칠 만에 통째로 잃었습니다. 잎이 안쪽으로 말리고 색이 노랗게 변하더니 결국 새순이 모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잎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초록빛 나는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진딧물이었습니다. 그날의 허탈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딧물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번식 속도입니다. 진딧물 암컷 한 마리는 한 달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많게는 8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수컷 없이 단독으로 번식합니다. 태어난 새끼는 며칠 안에 또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계산해보면 단 2주일 만에 한 그루의 나무가 수천 마리의 진딧물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노지 고추밭의 바이러스 피해율이 52.7%였습니다. 고추밭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바이러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직접 옮긴 것이 바로 진딧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평년보다 16.9%나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란다 화분 몇 개 키우는 것과 농사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딧물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도, 옥상 텃밭에서도,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진딧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번식 속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딧물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줄기와 잎 속에 있는 채관부, 즉 양분이 오가는 통로를 바늘처럼 뾰족한 주둥이로 직접 찔러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잎 가장자리가 살짝 말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순이 힘을 잃고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잎 색깔이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열매가 작아지거나 기형으로 자랍니다. 식물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히, 천천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딧물 주변에 개미가 함께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진딧물이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진딧물은 즙을 빨아먹으면서 단물, 즉 감로라는 끈적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개미는 바로 이 단물을 먹기 위해 진딧물 곁을 지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진딧물을 다른 식물로 옮겨주기까지 합니다.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텃밭에 개미가 보이면 반드시 잎 뒷면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진딧물 무리 안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날개가 달린 진딧물이 태어납니다. 이 날개 달린 진딧물은 바람을 타고 이웃한 화분으로, 옆집 베란다로, 텃밭 전체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물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수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딧물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다고 몇 마리라고 방심하는 순간 텃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검증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딧물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가 막 시작된 초기라면 첫 번째 단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상태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지금 당장 주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달려가거나 농약 가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방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주방 세제를 한두 번 펌프해서 넣고 잘 흔들어 섞어 주십시오. 그것을 분무기에 담아 진딧물이 있는 곳에 직접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주방 세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주방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진딧물의 몸 표면을 감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을 녹입니다. 그리고 진딧물의 숨구멍, 즉 기문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구멍 속으로 스며들어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딱딱한 껍질이 없는 부드러운 몸을 가진 진딧물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입니다. 경상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방 세제를 400배 이하로 희석해서 3일 간격으로 2번 뿌렸을 때 진딧물 개체수가 9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천연 방제제가 시중에 파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제 농도가 너무 진하면 잎이 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잎 한두 장에 먼저 시험해 보신 후에 전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한낮보다는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과 세제가 만나면 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다시 한번 뿌려주십시오.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반복해 주시면 눈에 띄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만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딧물이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거나 며칠 뿌렸는데도 계속 다시 나타난다면 한 단계 한칠 뿌렸는데도 계속 다시 나타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마요네즈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1리터에 마요네즈를 큰 숟가락으로 하나, 그리고 주방 세제를 한 번 펌프해서 넣어 주십시오. 뚜껑을 닫고 충분히 흔들어서 마요네즈가 완전히 녹아들도록 섞어주시면 됩니다. 분무기에 담아 진딧물이 있는 잎에 직접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요네즈가 왜 효과적일까요? 마요네즈는 약 80%가 식용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름 성분이 진딧물의 숨구멍인 기문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주방 세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촘촘하게, 훨씬 오래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요네즈 속 레시틴 성분이 기름과 물을 고르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혼합액이 잎 표면에 균일하게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제는 진딧물을 직접 공격하고 마요네즈는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무기를 들고 뿌리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딧물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잎에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꽤 통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면만 뿌리고 끝내시면 절반도 잡지 못합니다. 진딧물은 햇빛을 피해 잎 뒷면에 주로 숨어 있습니다. 분무기를 잎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뒷면까지 꼼꼼하게 적셔주십시오. 새순과 줄기 사이의 좁은 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진딧물은 바로 그런 구석진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뿌려주시면 완고하게 버티던 진딧물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와 마요네즈 혼합액으로도 잡히지 않는 진딧물이 있습니다. 재발이 작거나 피해 범위가 넓을 때 혹은 날개 달린 진딧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딧물을 단순히 없애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 서너 쪽을 잘게 다져서 식용유 한 큰 숟가락과 함께 작은 그릇에 담아 주십시오. 그 상태로 하룻밤 재워 두십시오. 다음날 거즈나 고운 채로 걸러낸 뒤 앞서 만들어둔 마요네즈와 주방세제 혼합액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진딧물이 후각으로 목표 식물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진딧물 입장에서는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두세 개를 잘게 썰어 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내 주십시오. 그 물을 걸러낸 뒤 기본 혼합액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진딧물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잃게 만들고 강한 냄새가 진딧물을 멀리 쫓아내는 효과를 냅니다. 마늘과 청양고추를 함께 쓰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는 님오일입니다. 건강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혼합액에 님오일 몇 방울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님오일 속 아자디락틴이라는 성분이 진딧물의 번식 호르몬을 교란시켜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눈앞에 진딧물을 없애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반드시 잎 뒷면과 새순, 줄기 사이까지 꼼꼼하게 적셔주십시오.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진딧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진딧물을 없애는 세 단계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정원 고수는 진딧물을 없애는 것보다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을 뿌리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다릅니다. 진짜 고수는 진딧물이 텃밭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처음부터 환경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매년 반복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동반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이나 쪽파를 주요 작물 옆에 15cm에서 30cm 간격으로 함께 심어 보십시오. 마늘에서 나오는 황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주변 식물의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진딧물은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데 마늘 냄새 때문에 목표 식물을 찾지 못하고 귀나쳐버립니다. 실제로 마늘을 함께 심었을 때 진딧물 밀도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프렌치 메리골드를 심어 보십시오. 메리골드가 내뿜는 성분이 진딧물뿐만 아니라 흰가루병을 일으키는 해충까지 동시에 쫓아줍니다. 색깔도 예쁘고 방충 효과까지 있으니 텃밭을 꾸미는데 이보다 좋은 식물이 없습니다. 고추나 토마토 옆에는 바질을 함께 키워보십시오. 바질의 향성분이 진딧물의 번식 능력 자체를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딜이라는 허브를 텃밭 한쪽에 심어서 꽃을 피우게 두십시오. 딜꽃에는 기생벌과 진딧물을 잡아먹는 꽃등에가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해충을 잡아줍니다. 아파트 베란다처럼 공간이 좁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추나 고추 화분 옆에 작은 마늘 화분 하나, 그리고 창가 끝에 메리골드 한 포기만 놓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배치 하나가 텃밭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의 천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는 평생 동안 최대 5,000마리의 진딧물을 먹어치웁니다. 무당벌레를 텃밭으로 불러들이려면 데이지나 야로우처럼 꿀과 꽃가루가 풍부한 꽃을 심어두시면 됩니다. 풀잠자리 유충은 무당벌레보다 20배 빠르게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코스모스나 딜꽃이 풀잠자리를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화학 농약을 쓰면 이런 이로운 곤충들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천적을 살려두는 것이 곧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질소가 많으면 잎이 연하고 무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연한 새순이 바로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비료는 천천히 흡수되는 완효성 비료를 선택하시고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잎 뒷면과 새순을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진딧물은 초기에는 손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뿌려야 할 약의 양도, 들여야 할 수고도 훨씬 줄어듭니다. 매주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텃밭 전체를 지켜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딧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방 세제를 활용한 천연 혼합액으로 지금 당장 눈앞의 진딧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요네즈와 마늘, 청양고추, 님 오일을 더해 더 강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반식물과 천적 곤충을 활용해 진딧물이 애초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텃밭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비싼 농약 없이도 건강한 텃밭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분무기를 꺼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물들은 더 싱싱해졌고 저는 훨씬 여유롭게 텃밭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분이 떠오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15층에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분의 하루는 아침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추잎이 새로 돋아난 것을 보며 혼자 웃으시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십니다. 그 작은 베란다가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소중한 새순에 진딧물이 가득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단순히 벌레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기쁨이 하루를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새순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곳입니다. 자연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자연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진딧물 하나 때문에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주방에 있는 재료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요네즈 한 숟가락, 주방세제 한 번 펌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텃밭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진딧물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직접 써보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